네, 반갑습니다. pen경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편집자가 휴무라서 원컷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말이 범벅이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요즘 기온도 좋아서 선선하니까 다들 한강 같은 데 가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말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바이러스 4차 파동이 터지기 전이니까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나이대가 50% 이상이 20대와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활동량이 정말 활발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1년 이상을 참아왔었는데 앞으로 가을쯤이면 백신이 서서히 보급된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반년 정도만 이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참으시라고 권고를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으로는 제가 대형 메이저 알트코인 소식들과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비트 장세 분석 드리면서 몇몇 알트코인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으로는 리플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리플과 SLC 소송권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SL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넷한테 야, 너네가 이 정보를 제공받는 거는 이 선택적으로 제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리플랩스한테만 이 공개할 의무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리플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 소식 때문은 아니고 최근에 리플 지갑에서 1억 리플이 인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조정이 조금 나오니까 리플 홀더분들은 조정 이유에 대해서 굳이 이것뿐만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는 인출된 물량이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해서 홀딩 또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소식, 또 뭐 1억 리플이 인출됐다, 그런 소식들로 크게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도지 소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방송도 봤지만 뭐 어머니 선물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뭐 머스크가 달러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별 내용은 없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이런 소식들, 뭐 호재나 소식 같은 거 몇 시간 전이나 하루 전에 판매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 제때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이번 경험을 살려서 이후에 매매 방법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거는 호재나 업데이트 소식 이후에 상승이 나온 케이스가 이 코인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이 정말 확률적으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좀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도지를 사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정말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의 조정 구간,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체크를 해주시고 피보나치 수열상 0.618, 이 618 구간을 밟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382와 618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도 똑같이 저점, 여기에 찍을 수도 있지만 이곳을 저점으로 보시고, 이 저점에서 382 구간과 이 618 구간, 이 구간을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가져가는 시점이 이 618 구간 전후로 해서 첫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첫 매수가 되는 기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를 가져가실 때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 일봉상으로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는 일봉 이후에 그때 매수에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굳이 이 아랫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봐도 똑같이 아랫꼬리 이후에 봉에서 매수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게 이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가 되겠는데, 이 이더리움 ETF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회사와 또 부테린이라는 주체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과 동시에 승인이 되기보다 이더 승인 이후에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만큼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더리움 목표가로 1000만원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이더리움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눌림목이 반드시 나오니까 이더리움은 눌림목에 가져가 보시고, 반대로 뭐 대체 코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폴카닷을 대체 코인으로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좀 예를 들면은,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지향하는 목표가가 같아서 커플링이 잘 되고요. 그리고 저는 폴카닷이 개빈 우드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더리움을 들고 갈, 이더리움을 대신할 코인을 고민하신다면 폴카닷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개빈 우드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실 거예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큰 회사에서, 이더리움 같은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자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도 많고요.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장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도미넌스를 잘 보셔야 하는데, 현재는 비트코인 주도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알트장을 경험을 하다가 이렇게 비트코인 주도 장세가 2-3일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비트가 올라가는데 원인을 모르는 알트코인 조정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키셔서 차트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도미넌스가 이렇게 반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그랬었고 5월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도미넌스가 하락이 진행이 되다가 한참 하락이 진행되다가 꺾이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 이 구간을 비트가 주도하는 장세라고 정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러한 장세에서는 반드시 비트가 단기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하니까 알트코인을 매수하실 때 현재가 매수로 장을 가져가시면 안 되는 장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또 상승한 다음 조정이 나오더라도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미넌스 추세가 다음 주 주중에 꺾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 기점은 월화가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김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김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이 김프 수치가 최근에 위험 수치에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는 다시 조심하셔야 하는 구역인 15%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주기적으로 이 김프를 확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적어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쯤은 김프를 확인하시면서 이 수치가 15% 이상 올라간다면 매도 시점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만약에 15%가 올라서게 된다면 이 15% 이상 되는 구역은, 그러니까 20%까지 올려놓는데 단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김프를 빼는 봉이 출현을 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익분에 대해서 다시 손실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알트코인 분석하고 또 바뀌는 장세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